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대출 관련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TV, DSR, DTI라고 대부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용어들인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을 50%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LTV 규제 하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일반적으로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 무주택자 LTV 50%고요. 이게 올해 10월 27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정부가 내년 초부터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을 50%로 일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LTV 상한을 50%로 높였지만 금리 급등 여파로 DSR 40% 초과 금지 규제로 인해 실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기는 까다롭다는 기사도 존재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치솟은 금리 탓에 LTV 풀어도 고액 연봉자 맞벌이만 효과 누린다 라고 돼 있고, 이거는 10월 30일자 기사인데요. 금리 급등 여파로 상당수 DSR 40%에 묶여 LTV 50% 올려도 대출한도 증가 0,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기사에서 언급한 LTV와 DSR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불리며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기존에는 3억 원만 대출이 가능했다면 완화된 LTV 하에서는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도 불리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면 DSR이 산출되며 산식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랑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분자로 가고요. 이것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면 DSR이 되는 것이죠. 현행 DSR 규제 하에서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으면 DSR이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의 경우 LTV 완화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1억 원인 A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고요. 이 A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 1,000만 원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20년이고 이게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고요. 금리는 5%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LTV 기준으로만 보면 A는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10억 원 곱하기 50% 하면 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5억 원을 대출을 받을 때 DSR은 60%거든요. 5억 원을 20년으로 나눠서 이제 원금 균등이고 5억 원 곱하기 5% 그리고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다 분자로 가고 연간 소득이 1억 원으로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60%이고요. 그래서 DSR 규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3억 원을 대출받을 때는 DSR이 40%가 되어 A는 최종적으로 3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은 LTV 기준이랑 DSR 기준 중에서 작은 금액만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사례에 따르면 3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DSR은 만기하고 금리에 의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만약에 높아지면 여기 20년이 만약에 40년이 되면 위에 분자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SR이 더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금리가 DSR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금리를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변동될 수가 있고 만기와 금리 모두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외에 DTI라는 용어도 존재하는데요.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 상환 비율로도 불리며 DSR과 유사하게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다만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로 놓지만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분자로 놓고 계산하는 것이 차이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산식이거든요. 연간 소득이 분모로 가 있고 위에 분자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같은데 기타 대출 여기는 이자 상환액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로 보시면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죠. 근데 DTI는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이죠. 주택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DTI가 DSR보다는 더 낮게 됩니다. DTI가 더 낮은 것이죠. 여기는 이자만 들어가니까 분자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LTV, DSR, DT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금리가 상승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중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